다음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울림의 김희경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창가에 아주 귀여운 인형들이 전시되어 있는 스튜디오가 있어서 취재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손바느질로 정성스럽게 꿰매진 인형들이 창가에 예쁘게 수놓고 있는 스튜디오 2에 입주해 있는 김채윤 작가 만나고 왔습니다. 네, 창가 인형들이 신기하고 예뻐서 저도 잠시 이렇게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혹시 그 손바느질 인형을 만드는 공방인가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오해도 풀어드리고 김채윤 작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작품을 만드시는 작가인가요? 김채윤 작가는 사실 지금 요 앞에 앉아 계시거든요. 아까부터 여기 앉아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신 분이 김채연 작가님이셨군요. 네. 네. 김채윤 작가는 2019년부터 이미 여러 번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열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새롭게 위례 스토리박스 스튜디오 2에 입주를 하게 되셨어요. 지금까지는 영상 또 여러 구조물 또 사진, 인형 등을 공간에 설치하는 복합적인 설치 미술의 형태로 작업을 해왔는데 위례 스토리박스 스튜디오의 입주 작가로 선정이 되면서 올해는 소프트 조각에 좀 더 집중해서 작업에 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소프트 조각이요? 네, 소프트 조각 저도 궁금해서 작가님한테 좀 물어봤는데 네. 어려운 재료가 아니라 그 딱딱하지 않은 부드러운 재료들을 총칭하는 명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창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던 그 봉제 인형들 있잖아요. 네, 그 네네. 봉제 인형들도 소프트 조각들로 제작이 되어진 작품들인 거죠. 네. 아. 그 김채윤 작가는 길에서 로드킬 당하는 그 동물들이 너무 가여워서 네. 그 형태를 복원시켜주고 싶은 마음에 그 박제라는 형식을 인형의 형태로 빌려서 만들기 시작했고요. 네. 사실 인형을 박제라는 형식을 네, 빌려서 그 복원을 시킨다는 네. 게 그 보는 사람들이 좀 놀라워하는 모습들이 너무 재밌고 좋으셨대요. 아. 현재는 평일 기준으로 오후에 4시까지는 이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마케팅 업무를 보는 직원으로 근무도 하면서 또 이 스토리박스의 입주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고 있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만들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잠을 줄여서 작업을 하면서도 즐겁고 좋으시다네요. 아, 김채윤 작가님의 열정이 막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동물과 환경에 대한 관점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네. 이 김채윤 작가는 또 말할 수 있는 애착 인형 만들기 클래스 수업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애착 인형이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저도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네. 이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인형인데다가 말까지 할 수 있으면 완전히 친구잖아요. 저도 애착 인형 갖고 싶네요. 올해 이 위례 스토리박스에서는 일부에서 소개가 됐던 저기 저 느티나무 보호수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나만의 혹은 우리 가정만의 수호신 만들기 클래스를 계획 중이라고 하십니다. 이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면서도 가족 모두를 단합하게 만들어줄 프로젝트가 되어줄 것 같아서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참여 많이 해야죠. 김채윤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궁금해서 작가님께 직접 물어봤는데요. 네. 김채윤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네.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소프트 조각을 조금 더 다양하게 또 실험적으로 제작을 해서 계속해서 소프트 조각은 만들 예정이고요. 제가 이제 성남에서 재개발 구역이나 저희 동네 사진들을 많이 찍어 왔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찍어서 나중에 사진집으로도 출간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프트 조각을 매체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왔었고 또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인데요. 나중에 문화예술 교육사를 따서 꿈꾸는 예술터나 뭐 문화재단에 연계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김채윤 작가님의 이 위례 스토리박스에서의 앞으로의 활동도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나와주실 줄 알았으면 직접 모실 걸 그랬나 봐요. 계획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네, 다음에 다른 기회로 인터뷰 한번 또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응원하고요. 그러면 정말 다양한 작가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다음 작가님 이야기도 해볼까요?
이번에는 인주를 뭐 소재로 하는 작가님을 만나셨다고요? 네네. 이 집에 하나씩은 있는 게 인주잖아요. 그렇죠. 도장 찍는 인주.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주 꺼내는 게 아니라서 사실 한 번씩은 찾으려면 어디 있는지 이 서랍 그렇죠. 저 서랍 또 뒤지는 게 인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주를 소재로 그리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 이 스튜디오 4에 입주해 있는 작가 공병윤 작가를 네. 만났습니다. 라디오라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제가 방문했을 때 한쪽 벽에 이 그림들이 이렇게 일렬로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들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어서 저 작품들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봤어요. 근데 제가 본 그 빨간색 유화의 그림들이 인주가 아니고 네. 벽을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벽에 일렬로 전시된 그 작품들이 빨간색이어가지고 네. 인주로 그린 저 그림인가 보다 했죠. 네. 근데 그거는 네. 그 인주로 그린 그림이 아니고 네. 벽을 그린 거래요. 벽이요? 벽을 네네네. 벽을 캔버스에다 그리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인주로 그린 그림은 다 완성을 해서 집에다가 가져놨다 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럼 이건 벽을 그리신 거라고요 하고 보니까 그제서야 캔버스에 벽이 보이고 천장이 보이고 바닥이 구분이 돼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바로 공병윤 작가가 의도한 바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하셨어요. 작품을 딱 봤을 땐 이게 벽인지 모르고 봤지만 자세히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트릭을 숨겨두신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작가의 뭐 어떤 큰 의도라기보다는 그 공병윤 작가는 단순하게 사람들한테 일차적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내용이 해석되는 걸 작가님이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작가님이 좋다는 거죠. 약간 짓궂은 분이시기도 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일상에서 뭔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네네네네. 작품에 남긴다는 거군요. 맞아요. 그림 속의 벽은 가천대학교의 벽이었는데 네. 작년에 학교에서 내부 도색을 하면서 이렇게 변신을 했대요. 네. 그렇게 일상에서 바뀌어가는 것들을 찾아내서 바뀌는 과정들을 작품에 남기고 싶었다고 하네요. 늘상 보는 벽이나 서랍 속에 있는 인주 모두 네. 가까이 있지만 우리가 그 존재를 잘 느끼지 못하는 거를 이렇게 맞아요, 환기시켜주는 맞아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네. 네.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예쁜 것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예쁘지 않다고 여기 있는 그런 것들 속에도 나름의 미적인 가치나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또 아름다운 가치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깨우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참 의미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좋네요. 이참에 저도 좀 생각해봤어요. 주변에 뭔가 내가 모르고 있는 건 없는지. 네. 이 작가님이 굉장히 나이가 어린데 네. 어떻게 이런 심오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저도 얘기를 나누면서 좀 놀란 부분이기도 했고요. 네. 저 역시 하나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들어서 즐겁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스튜디오 4의 위치가 네. 주차장이랑도 가깝고 카페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아하. 오가면서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쳐다볼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작업하는데 불편하진 않은가 물어봤었어요. 네. 지금 바로 옆이에요. 네, 옆에서 저희도 지금 시끄럽게 네, 하고 네. 오늘 나오셨다면 아마 작업을 맞아요.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벽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서 네. 누가 쳐다보는지 지나가는지 잘 모른대요. 그리고 몰입을 해서 작업을 하니까 불편한 점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업에 열심히 집중을 하시면 그렇군요. 아름다움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공병윤 작가님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공병윤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게요.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청구전 해야 되고요. 저희 대학원 졸업하기 위해서 논문 쓰듯이 미대 회학과 순수해설하는 쪽은 전시를 해야 돼요. 그거 하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작가 경력을 계속 쌓아야 되고 활동을 해야 돼서 전시는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좀 공모 계속 찾아서 넣어보고 있어요. 지원 사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찾아보고 기회 될 틈 낼 때마다 지원을 넣어보고 있거든요. 네, 붙으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창작 아틀리에 이렇게 입주한 작가님들 5분을 모두 소개하고 있는데요. 공병윤 작가님의 활동도 응원을 하고요. 마지막 작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마지막 작가는 스튜디오 5에 입주해 있는 웹툰 작가입니다. 아, 웹툰 작가요. 네, 이 화가 모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유재석이 가끔 쓰고 나오는 모자라고 하면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아, 빵모자? 네네, 네. 그 모자에 개량 한복 저고리를 상의로 입은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저를 맞이해준 김혜원 작가를 소개할 순서입니다. 이 실물 마주하기 전에 포트폴리오랑 SNS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젊은 작가분인 줄 모르고 갔었는데 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데 첫인상이 얼굴에 아직 그 개구짐이 묻어있는 아주 앳된 인상의 작가님이어서 아, MZ세대 작가님이겠구나 싶었어요. 네, 아, 빵모자 쓰고 개량 한복 상의를 입고 앳된 얼굴의 웹툰 작가. 일단 네네. 힙한 MG 이런 게 딱 떠오르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위례 스토리박스 스튜디오 5는 2층에 일단 위치해 있었고요. 네. 큰 테이블에 그 방문 당시 3명의 작업자들이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 김혜원 동료들이 작가는 있군요. 이야기를 만들고 그려서 보여주는 것을 원래 좋아해서 만화가의 꿈을 갖고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툰 만화 콘텐츠과를 진학을 했고 졸업을 했다는데 어렸을 때부터 상상하고 공상하기를 즐겼다고 해요. 그리고 옛날 얘기를 좋아했어서 동양풍, 사극 소재를 좋아했었고 네. 졸업 작품도 그런 풍으로 작품을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아, 졸업 이 작품. 상상력이 남달랐다고 생각이 드는 게 졸업 작품 제목이 네, 뭘까요? 실례지만 망잡은 성함이거든요. 실례지만 망잡은 성함이 네, 갑자기 저승사자가 명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재밌겠다 싶어서 스토리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졸업 작품으로 탄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저승사자가 명부를 잃어버려서 일일이 망자에게 이름을 묻고 다닌다는 설정인 거죠? 아, 네네. 재밌네요. 네. 그러면 김혜원 작가는 졸업하고 바로 위리의 스토리박스 입주 작가로 선정이 된 건가요? 네, 23년도에 졸업을 하고 나서 네. 정말 절실하게 작업실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디는 사회 초년생이 작업실을 얻을 만한 여유 자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김혜원 작가의 그 고민을 익히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위례 스토리박스에서 입주 작가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알려줬고요. 위례에 거주하고 있던 김혜원 작가는 진정성 있게 준비를 해서 당당히 선정이 됐고 원하는 작업실을 갖게 됐다고 해요. 뭐 친구들의 부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분 방문을 하셨던 이 대학의 교수님께서 그렇게 부러워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러울 것 같아요. 아, 그도 네. 그럴 게 이 네. 위례 스토리박스 입주 작가로 선정이 되면요. 네. 작업실이 사용료가 전혀 없이 아. 1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입주 작가로 선정이 되면 일단 작업실 사용료는 없는 거군요. 네네, 그렇다고 너무 해요. 좋다. 젊은 작가들에게는 정말 좋은 기회네요. 저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김혜원 작가는 사회 초년생이 네네. 이런 작가들이 활동할 때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한데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정말 저도 축하하고 작품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네, 현재 로맨스 판타지의 밑색 명함 어시스턴트로 일하면서 브랜드 홍보 또 단편 웹툰 그림 작가 일까지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개인 작품을 그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스토리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작업에도 흥미를 느껴서 TRPG 테이블 토크 롤 플레잉 게임 제작팀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좋아하고 즐거운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정적인 그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 모든 역할을 해내는 젊음이 너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부럽네요. 이런 젊은 김혜원 작가가 위례 스토리박스에 불어넣을 또 젊은 활기가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요? 작가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볼까요? 네. 만화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스타툰 초급 강좌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좀 관심 있는 학생들이 오면 굳이 디지털 장비가 따로 필요는 없으니까 그 손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 놓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만 오시면 됩니다. 종이랑 펜이랑 색연필 준비해 놓겠습니다. 굳이 만화를 잘 그리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런 인스타툰이나 웹툰에 관심이 있는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김혜원 작가도 그런 부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려서부터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입시를 마주하고 나서야 세부적이고 방법적인 세세한 부분을 고민하게 돼서 이 준비가 많이 늦었었다고 해요. 미리미리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인도 있었다고 말이죠. 네,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학 특강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참가하시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으니까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젊은 신예 작가의 열정적인 꿈과 성장을 응원하겠습니다. 취재하시고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 위례 스토리박스에서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에 대해서 깊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알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저도 취재를 하면서 이 젊은 작가분들의 열정을 제가 몸소 느낄 수 있어서 좋은 기운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작품 많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